자, 우리 29페이지입니다. 자, 논바라 기읒 메고. 자, 아마 요거 할 차인 것 같아. 논밭 가라 기읒 메고. 우리 가능하면 조금 더 빠른 전개로 해서 저기 뒤쪽에 그거까지 가보자. 가사까지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쌤이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하게 되면 영선이 되게 늦게 봐. 영선이 보니까 지금 10월 7일. 영선이 10월 7일. 3, 4는 뭐 10월 14일이야. 그래서 10월 7일이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는 지금이 우리가 오늘이 15일이지? 그치? 29일부터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6번 하기 때문에 충분해. 6주면 충분하지 뭐. 자, 그렇습니다. 물론 문법이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자, 가볼게요. 자, 논밭을 갈아서 김매고. 자, 요렇게 길잖아? 그럼 가능하면 이렇게 끊어서 읽으셔도 괜찮아. 그래서 김매고. 김맨다라는 것은, 그냥 농사일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 그래서 이건 잡초를 뽑는 겁니다. 배잔방이를 대님쳐서 신을 들쳐매고. 그러니까 배잔방이는 사실은 뭐냐면 잠뱅이라고 해서 보통 칠보 바지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바지에 데님을 쳐서. 그래서 여기 그냥 밴딩을 한다는 얘기야. 밴딩을. 이렇게 묶는 거. 자, 신을 들쳐매고 낫을 갈아 허리에 차고 끊어. 자,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자, 초장이나 중장 아니면 중장이나 초장 이런 것들이 길기 때문에 끊어서 잡아주는 게 좋다. 자,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끊고 도끼를 갈아서 둘러매고 끊고 어디로 들어가? 산에 들어가는 거야. 산 동그라미. 들어가서 끊고 자, 삭다리 마른 섭을 백원이 그러니까 비건이 백원이는 자, 그냥 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땔감을 쓰는 거니까 자, 백원이 끊어. 지게에 짊어서 지팡이 받쳐놓고 끊어.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부시고 끊어. 거기 보니까 점심 한자 보세요. 마음에 점을 찍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듯이 가볍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부시고 곰방대를 자 톡톡 부입해 잡고요. 떨어서 입담배 피어 물고 끊고 자 콧노래 졸다가 자 콧노래 동그라미 잡습니다. 자 우리는 흥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지. 석양이 언덕을 넘어갈 때에 자 어깨를 추스리며 자 긴 소리 짧은 소리 밑줄. 자 그럼 다시 위에 중장 올라갈게요. 자 콧노래 졸다가 나와 있잖아. 콧노래 동그라미 졌지, 그지? 거기에 우리는 자 이걸 선생님 아마 흥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니? 풍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졸다가 자 오른쪽에다 화살표 한번 해볼까? 졸다가 옆에다가 자 오른쪽에다 화살표하고 우리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노동이거든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되게 길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열거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나열했니?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지? 이 정도. 자, 그리고 나서, 곰방대를 톡톡. 그러니까 뭐가 많이 사용돼?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를 묻기도 하고요. 보통 사설시조는 자, 평민들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유어예요. 이 고유어를 우린 다른 말로 순, 우리말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석양이 언덕을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리며 긴 소리 짧은 소리 밑줄 잡아. 이거 뭐지? 노래야, 그치? 얘는 지금 위에서 흥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끌고 내려와야 돼. 그래서 얘도 뭐냐면 흥, 그렇지. 청각적이고요. 노래하잖아. 풍류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가볍게. 그래서 아이고 언제가 가기 싫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긍정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훈민가 들어갑니다. 자 훈민가 거기에 우리가 작가가 양반일 거야. 정철일 거야. 그지? 자 그럼 이렇게 가보자.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우리가 앞부분에 상담하다가 자 훈민가 볼게요. 자 훈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훈할 때 훈자예요. 민 한자는 영어하고 형식이 똑같아요. 앞에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가르치다 무엇을 백성을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백성에게 교훈적인 노래는 얘기야.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밑에 작자가 정철로 되어 있을 거야. 자, 작자가 우리가 정철로 되어 있는데, 자, 얘는 4대부지, 그지? 자, 그럼 얘는 4대부예요. 자, 그렇다면 머릿속에 그리자. 4대부의 지향적 가치 3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치? 유교적. 자, 그 다음에 탈속적. 자, 그리고 학문수양. 이렇게 3가지가 있지? 이때, 자,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어떤 교훈을 주면 어떤 교훈을 주겠니? 유교적인 교훈을 주겠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낫습니다. 여기서는 충, 이런 것보다도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백성의 충이 어디 있어? 자, 볼게요. 가자.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자,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글자.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 효, 그렇지. 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부생, 이건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이 부생모육이라는 단어를 뒤에 규원가라는 작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부생모육은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냐면 예전에 하늘이 모든 걸 낳았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 아버지는 하늘이고요, 어머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길러지잖아요. 그래서 부생모육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남자가 애를 낳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자, 곧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두 분이,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자, 뭐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자, 하늘 같은, 가 없는, 이거 하늘가, 도로가, 그럼 도로의 끝, 하늘의 끝, 이걸 얘기하잖아. 하늘 같은, 자, 끝없는, 자, 은혜와 덕을, 그러니까 은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은혜를, 자, 어디다요? 어디에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특히 이제 가끔 이제 수능에서는 앞에 하늘 같은 이런 거 나오잖아. 비유는 사실 무조건 체크해 주는 게 맞아. 그래서 비유라고 체크. 이거는 나중에 수능할 때, 자, 말씀드릴게요. 효입니다. 자, 삼수 갈게요.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봐.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해석할 때 뭉개서 해석하라 그랬어. 즉, 읽을 때, 내 살, 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내 살을, 자, 너의 살을 만져봐.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보여요. 오른쪽에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가볍게 앞글자 중심으로 해서 뭉개라.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봐.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오른쪽에 뭐라고 적을까요? 형과 아우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를 우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뉘 손대. 이것은 아마 기말 때 배울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 뉘신지 이런 거 우리 들어봤지. 그러니까 누구신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손대는 뭐뭐에게, 탄악관대, 태연악관대, 양재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필수어휘 아니에요. 모습조차 니은 다 나왔네. 같아 산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같느냐. 됐습니까? 같느냐. 의문형으로 해석해야 돼. 한 젖을 먹고 길러나서 딴 마음을 먹지 마라. 이렇게 우애를 지켜라. 자, 사수.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에 섬길 일을 다 해라. 딱 끝났네. 오른쪽에 뭐라고 적어져? 효. 그렇지. 효 또 나오지. 지나간 후면. 자, 디귿 뒤에 이 모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지읒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지나간 후면 슬퍼한다 어이하리. 즉 뭐야? 슬퍼해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애달다 물결 잡으시고. 지나간 후면 슬프잖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평생에 다시 고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즉 있을 때 잘해. 자, 그런 뜻이죠. 정말 그래. 선생님 어떤 생각 드냐면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일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 근데 벌써 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야. 딱 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 옛날만큼 고집도 좀 덜 하신 것 같고. 근데 나조차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조차도 요즘에 체력에 좀 압박을 좀 받는 느낌이야.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이렇게 앉는 게 신체적으로 아파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원래 강사하면서 강사가 앉는다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올해 중반부터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50이 딱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올해 하더라도 한 60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래서 그때는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체력 때문에. 이거 확실히 느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금방금방 늙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부모님도 지금 되게 건강하시잖아. 그치? 이제 조금씩 느끼신다.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돼. 자, 그 다음, 8수 갈게요.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자, 오른쪽에 적으세요. 그쵸? 그냥 옳은 일이라고 보세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옳은 일 하지 않으면, 개돼지야. 이런 얘기가. 짐승이야. 라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자, 갈게요. 사람이 되어서 옳지 못하면, 그치? 사람이 되어서 옳지 못하면, 자, 마소를 각곡갈 씌워서 밥 먹인과 다르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쉽게 적어볼게. 자, 마소를 각곡갈 씌워서, 미안합니다. 각곡갈 씌워서 밥 먹이는 것과 다르랴. 잠깐만, 나 5초만. 자, 소리가 깜짝이야.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두 가지 한번 볼게. 마소는 말과 소야. 자, 말과 소에, 자, 이거 뭐예요? 갓과 곡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반들은 갓을 쓰고요. 평민들은 곡갈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을 씌워서 밥 먹이는 것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서리법이니까 반대로 반어적으로 해석해야지. 같다. 나중에 고전을 우리가 볼 때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봐봐. 말과 소에 자 각곡가를 씌워서 밥 먹이는 것과 다르랴. 이렇게 그냥 쭉 읽지 않아. 그래서 반대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면 말과 소에 각과 곡가를 씌워서 밥 먹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해버려. 예, 그러니까 서리법 같은 경우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시도. 서리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반어적으로 바로 해석하고 그냥 체크만 딱 해놓는단 말이야. 이게 서리법이다. 그치? 물론 선생님은 서리법 같은 경우는 뭐 좀 부익배를 또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속도가 빨라져. 알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의 각과 곡가를 씌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만 해석해도 되지. 밥 먹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짐승과 같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라와야 돼. 자, 그래서 옳은 일 하지 않으면 짐승이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자, 다 새 거다. 날이 샜다. 새날이다. 호미 메고 가자. 거기 우리가 사라라고 돼 있잖아. 사라. 요 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가 청유형입니다. 지금 이건 철저하게 교훈성을 가지고 있거든? 교훈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청유와 명령형이 많이 사용돼요. 한번 적어보자고요. 팁. 자, 교훈적인, 자, 목적이 있는, 교훈적 목적이 있는, 자,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교훈적 목적이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본다? 그렇지? 청유형과, 명령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게 많이 사용돼. 뭐뭐 하자, 뭐뭐 해라.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다시 갈게요. 오늘도 날이 샜다. 호미 메고 가자.
나의 논을 다 매거든. 자, 네 논도 매어주마. 자, 그럼 이 두 개 한번 볼게. 예전에 이제 논매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농사일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맨다는 이제 김매기거든요. 잡초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 처음에 자,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얘기할까요? 근면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장. 자, 중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 중장에는 내 논 매거든 네 논도 메어줄게.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협동이 있네요. 자, 이 협동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서로 돕는 거. 서로 돕는 걸 뭐라고 할까? 상호. 그걸 상부상조. 이런 게 상부상조. 자, 상부상조. 자, 그 다음 올길에 뽕 따다가 그냥 오지 않아요. 누에 먹여보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뽕이 뭐냐면 이 뽕나무에 열리는 열매인데 그거 먹어봤니? 저 알아요. 뽕나무. 진짜? 되게 맛있어. 아, 그래요? 선생님 저기 군대 있을 때 우리 초소 옆에 뽕나무가 있었어. 네. 그럼 이게 초소 옆에서 총 이게 좌경계총을 하는데 좌경계총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 초소에 누가 있겠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총 이렇게 메고 있거나 아니면 총에 내려놓고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심심하잖아. 그러면 이제 뽕나무 가지고 열매를 따. 그리고 먹어. 그렇게 달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살짝만 눌러도 터지거든요. 그러면 피처럼 촥 터지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난쳐. 이렇게 해가지고 피처럼 그냥 묻히고. 뽕나무 올 때 이제 초소 끝나고 근무 내려올 때 뽕나무 열매 이만큼 따가지고 내려오면서 먹으면서 군대 있을 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자, 16번 갑니다. 즉 16수. 이고진 저 늙은이, 즉 짐을 이고진 저 늙은이. 야, 너무나 단어가 솔직하지 않니? 늙은이 이렇게. 자, 짐을 풀어서 나를 주세요.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겁지 않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겁지 않아. 서리법이고요. 아니면 만약에 서리법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지금부터 버릇들여도 좋아. 서리법 나오면 오른쪽에다가 딱 해가지고 그냥 설 이렇게만 딱 써도 괜찮아. 알겠지? 아니면 설 쓰기 이런 친구는 내가 설이라고 가르쳐줬더니 어떤 친구는 설 쓰기가 너무 귀찮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그럼 이건 자기 나름의 이건 서리법이라는 표시인 거야. 그래서 많이 물어보니까 서리법을. 자, 그 다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안 서러운데? 나 안 서러운데? 자, 늙어도 서러운데 아이고 짐조차 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이건 이제 노인공경이에요. 자, 그럼 오륜, 삼강오륜에서 오륜의 이제 노인공경을 뭐라고 할까? 어른과 아이는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유유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장유유서 좋다. 자, 그래서 유교적인 걸 자, 강조합니다. 자, 도산 12곡까지 하고 싶시다. 알겠지?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해서 자, 갈게요. 도산 12곡 별표. 이거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요거까지 딱 하는 게 좀 깔끔할 거야. 자, 도산 12곡에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마지막 이게 전문이 아니거든요. 총 12곡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둘, 넷, 여섯, 7개만 선생님이 실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자, 요거 가볍게 좀 설명해 줄 거야. 특히 마지막에 세수가 아주 중요해. 자, 작가 누구지? 이황이야. 그렇지? 이황은 우리가 1,000원짜리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황이 누구니? 뭐 하던 사람이야? 그럼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애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황 뭐 했던 친구야? 그럼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같은 경우는 자, 조선의 10대 철학자, 조선 아니 세계의 10대 철학자 반열에 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퇴계 이황의 철학을 연구하는 학회들이 지금도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퇴계 이황 대단한 분이시고, 이분의 14대 손일 거야. 14대 손이 누구냐면 바로 일제강점기 저항신 이육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집안이 그냥 뭐, 그치?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사대부.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유교적이고요. 자, 두 번째는 탈속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학문수양. 이때에 이 학문수양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도산12곡, 여기서 도산12곡 같은 경우에는 자, 앞부분 이제 자연친화 얘기가 나오고요. 아니다. 저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잡아줄게. 그대로 잡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얘 학문수양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탈속적인 것도 나오고요. 자, 플러스 유교적인 것도 같이 나와요. 어차피 학문이라는 건 유교적인 것을 하는 거니까. 그치? 자, 총 12곡인데, 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육곡, 그 다음에 후육곡. 전육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탈속적인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전육곡 같은 경우는. 자, 후육곡에서, 자, 유교적 플러스. 자, 여기서 학문수양이 여기서 학문수양 의지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이 정도만 우리가 적어놔서도 다 충분합니다. 다쳤구나. 손 뱄구나. 됐어. 자, 그러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자, 이런 얘기죠. 자, 초야우생. 자, 이것은 우리가 오른쪽에 보세요. 시골에 파묻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냥 이건 자연의 늙은이 그냥 이렇게만 해석해도 괜찮거든. 그래서 초야우생 밑줄 잡고요. 스스로를 되게 낮췄어요. 자, 이걸 우리는 어떤 표현이라고 하니? 수능에서는 겸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신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수능과 내신에서 표현하는 게. 알겠지? 수능엔 겸양이란 말을 쓰는데 겸손한 표현이에요. 자, 이러면 어때? 하물며 천석고황을, 자, 천석고황 동그라미 잡으세요.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두 가지를 쌤이 얘기해 줄게. 시조 종장의 음수율은 3, 5, 4, 3이에요. 살짝 바뀌, 4, 4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 이 두 번째 구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음보. 자, 이것이 만약에 한자 성어가 나오게 되면, 자, 이 녀석이 바로 핵심어가 됩니다. 이렇게 한자 성어가 나오게 되면 이 녀석이 핵심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천석고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걸 고치지 않겠대. 그렇다면 천석고황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고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둘 다 어떤 뜻이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니까 당연히 탈속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천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석광, 천석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냇물이고요. 석은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석 자체가 자연이에요. 고황이라는 건 명치 저기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치 저 안에 있는 곳이니까 고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 연화 고질이 꽤 중요한데요. 자, 연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자연 친화로 갑니다. 시 전체에서 한 번만이라도 연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보통 자연 친화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이 연화의 뜻은 밑에 나와요. 안개와 노을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자연이고요. 고라는 것은 고질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 이렇게 이해하면 퍼펙트하지.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 자, 됐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치지 않을 거야. 연화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자, 연화 동그라미, 집으로 삼고 풍월 동그라미. 자, 보통 이제 그 바람과 달을 한 세트로 이렇게 잡고요. 보통 달이 나오면 늘 긍정적인 의미라 그랬지, 그지? 풍월을 벗을 삼아서, 친구로 삼아서 태평성대 병으로 늙어갑니다. 자, 병 동그라미죠. 어떤 병? 천석고왕을 끌고 내려와야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으로 늙어가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 가운데 바라는 것은, 자, 물결처 허물이나 없고자, 마지막에 주제가 나오니까. 자, 고자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죠? 없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허물 없는 삶의 소망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자, 허물 없는 삶의 소망, 이런 걸 우리는 순수하게 살고 싶다, 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4로 갈게요. 사수. 유란, 난초겠죠? 유란 동그라미. 자, 난초가 제곡, 골짜기에 있으니, 난초는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그윽하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듣기 좋아, 이런 얘기예요. 듣기 뒤에. 자, 칠판 보죠. 듣기 뒤에. 사실은 향기는 맞는 거잖아. 만약 의역하면 향기가 좋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근데 옛날에는 이거는 적지 마세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 향문입니다. 향문이라는 것은 향기를 귀자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대부들은 향기를 듣는 거야, 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냥 뭐야, 향이 좋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맡기 좋아. 이거는 이제, 자, 팁 두 가지. 좋다라는 것이 있고 좋다라는 것이 있어요. 좋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요. 좋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의미는 좋다는, 자, 이것은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다, 맑다, 자, 이런 뜻이고, 자, 좋다 같은 경우는 like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노래 있잖아. 네가 좋아, 옛날 네가 좋아, 이렇게, 그지?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린 좋아. 나 그 영화 봤잖아. 난 재밌었어. 사람들이 되게 재미없다고 하는데 난 재밌었어. 어떻게? 마지막 장면은 나 정말 완전 빵 터졌어. 마지막 장면, 사실 전체 그냥 중간 이러고 보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우와! 그러고 쓰러졌거든?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보는 거야. 자,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자, 니가 듀아. 자, 됐습니다. 자, 백운 동그라미. 흰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보기가 좋아. 이렇게, 그지? 보기 좋아. 이 가운데 피미린 동그라미. 피미린이 바로 뭐냐면, 자, 거기 니자, 인자 눈에 들어올 거야. 그치? 자, 질문. 사대부가 생각하는 미인,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 그래, 임금이야. 밑에 임금이라고 하죠. 더욱 잊지 못하네. 이렇게 마무리되죠? 자, 그럼 오른쪽에다 뭐라고 할래? 유교적이라고 하시면 돼요. 두 글자로? 연군, 그래.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자, 5번 갑니다. 5번. 산전에 유대하고, 자, 대아래 유수로다. 자, 산 동그라미 잡으세요. 앞에 산 나오면 뒤에 좀 자연스럽게 물 온다 그랬지, 그지? 자, 산 아래에 대라는 것은 정자예요. 그래서 산 아래에 정자가 있고 그 정자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자가 자 이렇게 있고요. 정자가 있고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 배한용, 배한임후. 배산? 혹시 들어봤니? 안 들어봤구나. 배산임수라고 하고. 가끔 내신에서 이렇게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린 명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양이 그렇잖아요. 뒤에 북한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한강이 흐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때를 지어 나는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자, 요 두 줄 묶어봐. 이 두 줄 묶어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배산임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매기 막 날아다녀.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아름답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밑에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요 오수까지 하고. 자, 어따다. 자, 어찌하여 교교맥구는 머리마음 하는 거. 자, 볼게요. 좀 까마귀 소리야? 어찌가 아니지, 머리. 까마귀 소리가 나지. 평일날에는 선생님이 여기 살짝 열어놓거든, 이쪽을. 그러면 이제 루치가 저기 앉아있어. 저 자리 되게 좋아하더라고. 저기 앉아있어. 그러면 저기가 바깥에 에어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둘기들이 꽤 있어. 비둘기 소리 막 들리잖아. 비둘기가 한 마리도 안 와. 진짜 신기해. 루시가 저기 있어. 이렇게 해갖고 비둘기 감상. 한 3시간 동안 앉아있어.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비둘기가 한 마리도 오지 않습니다. 자, 교교백구는 머리마음 하는 거. 자, 우리가 요 백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치가 있는 거야. 위에 갈매기를 보통 한자로 백구라고 하거든. 그런데 교교백구는 여기서의 백갈매기가 아니라 이건 망아지예요. 망아지. 그래서 흰 망아지라는 뜻인데, 자, 세모 쳐보세요. 자, 흰 망아지, 보통 이제 하얀색의 망아지니까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 어디에 있는 속세, 그치? 속세 유학자들을 얘기해요. 자, 여기 우리가, 자, 머리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마음이, 이 머리라는 것은 멀리 이런 뜻이야. 마음을 멀리 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의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마음을 멀리 하는 곳. 이렇게. 자, 어디에? 자연에. 그러니까 왜 자연의 거리감을 둬?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연에 왜 마음을 멀리 둬?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자연을 멀리하는 유학자 비판인 거죠. 그 오른쪽에 있나? 그렇지. 거기다 오른쪽에 밑줄 쳐. 그냥 자연을 등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해 가죠? 이건 비판하는 겁니다. 자, 잠깐 쉬고요. 구수, 십수, 십일수. 특히 구수, 십수, 십일수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요거 한번 볼 거예요. 자, 잠깐 쉽니다.